반갑습니다. 초등 사이다입니다. 오늘은 선행학습 초등학생들의 선행학습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많이들 뭐랄까요? 학습 격차의 대명사 바로 선행학습이죠. 이런 아이들을 학교에서 혹시 자주 보냐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렇습니다. 특히 5, 6학년 정도 되면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학원 숙제 하느라고 이제 바쁜 아이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중학교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습니다. 이제 5학년, 6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혹은 3학년 수학 문제집을 푸는 아이들을 볼 수 있고요. 주로 수학과 영어 문제집을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보통 그럼 초등학교에서 선행학습이다라고 정의하는 것, 어떻게 하면 이걸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것인가? 공식적인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좀 말이 길죠. 보통 그냥 선행학습 금지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는 선행학습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국가와 시, 도, 그리고 학교 교육 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학교 현장에 이를 적용하면 보통 해당 학기를 넘어선 학습을 만약에 학교에서 가르치면 이제 법에 저촉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학년 1학기 진도를 넘어서 6학년 2학기 수학 내용을 이제 1학기에 가르친다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행평가나 이제 학업 성취 평가가 그 해당 학기 범위를 이제 벗어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보통 아이들의 경우 이제 학원을 통해서 최소한 한 학기 또는 이제 한 학년 정도 앞서 배우는 게 거의 그냥 일반화된 모습이죠. 이 선행학습 금지법은 학교에만 적용이 되는 건가? 네, 학교에만 적용이 됩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이 적용되는 기간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학교도 포함이 돼요. 이제 대학교 입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학교 입시에서 이제 고등학교 범위를 벗어나는 어떤 입시 관련 문제를 내면 그것도 선행학습 금지법에 이제 위반이 되는 거죠. 뭐 그 밖에도 이제 특수학교나 이제 각종 학교가 포함되는데 여기서 이제 각종 학교라는 건 일단 교육청에서 인가받은 그런 학교들을 전방위적으로 포함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단 유치원은 선행학습 금지법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영어 유치원들이 운영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결국 많은 아이들이 학원에서 선행을 하고 있다는 건데, 초등학생들을 살펴보면 주로 이제 수학과 영어를 학원에서 선행을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요. 저학년에는 이제 학원을 보내지 않다가 결국 3학년 정도 되면 거의 대부분은 학원을 보내십니다. 이게 꼭 선행 때문만은 아니고요. 이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나 이제 방과 후에 아이들 이제 돌봄 교실에 보내고 싶지만 이 돌봄 교실이 모든 아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학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더더구나 지난 1년 동안 이제 공교육에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야, 이거 학원이라도 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거의 자리에 잡힌 상황이 된 겁니다. 선행학습하면 이제 이런 어떤 논리가 있죠. 아이들이 선행학습 많이 한 아이들은 학교 수업 시간을 지루해 할 거야. 이미 다 배운 내용이니까. 선행학습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근거로 바로 그 부분을 말합니다. 이제 수업 시간 중에 아이들의 흥미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저도 처음에는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사립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한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흥미도는요, 아이들의 물론 선행학습에 영향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선행학습의 유무보다는 아이들의 공부 정서에 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수업 준비에 더 큰 영향을 받았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교 진도보다 이제 1년, 2년 앞서 공부한 아이들 중에도 기본적인 공부 정서가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학교 수업에서도 높은 흥미도를 보입니다. 공부 정서가 좋은 아이들은 선행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수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이 공부 정서가 좋다는 말이 뭐냐면 공부에 대한 정서감이 좋은 아이들입니다. 뭔가 배우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은 몇 년치 선행을 했다 하더라도 이미 아는 내용이라도 마치 재미있는 드라마를 재방송 보듯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사의 수업 준비도가 아이들 흥미도에 더 높은 영향력을 주었는데요. 이제 이런 겁니다. 보통 고학년이 되면 이미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학급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학원에서 1년 이상의 선행을 한 아이들입니다. 네. 그런데도 학교 수업을 너무너무 즐거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수업 중에 아이들의 사고를 확대하는 질문들을 교사가 준비하면 아이들이 즐거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과정을 배워요. 일단 교과서의 내용을 기본에 충실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확산적인 질문이라고 해서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추가 질문을 합니다. 교과서에서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가르쳤어. 이렇게 나왔지? 그리고 이것이 기본적인 이유야. 이것 말고 혹시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 볼 사람. 이렇게 교과서에 정해진 방법 이외에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확산형 질문을 하면 선행을 했던, 선행을 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높은 흥미도를 보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볼 만한 그런 공부력이 축적된 아이들은 뭔가를 시도해 볼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 되죠. 자, 그렇다면 선행학습 정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선행학습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아주 적극적인 분들도 계세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단순히 선행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수업의 효율성만 놓고 보면 수업 직전에 배울 내용에 대해서 예습하는 정도가 학습력에는 좋습니다. 기억도 더 오래 가고요. 일반적으로는 한 단원, 두 단원 정도 이렇게 앞서 배우는 정도가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습 차원에서. 저도 학부모님들이 선행의 기준을 물어보시면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앞선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혼자서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라고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학교 진도표를 고려하기보다는 아이의 학습 상태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아직 삼각형의 넓이도 못 구합니다. 그런데 학교 진도가 지금 입체도형의 부피를 배우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삼각형의 넓이도 못 구하는데 지금 학교 진도가 입체도형의 부피를 배운다고 해서 그 부분을 학원에서 배우고 그것보다 좀 더 앞서 나가는 과정을 학원에서 배우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죠. 그 아이는 삼각형의 넓이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반대의 경우에요. 우리 아이는 이미 입체도형의 부피까지 그 계산 원리를 알고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진도가 삼각형의 넓이를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학교 진도에 맞춰서 배우는 속도를 늦춰야 될까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아이의 현재 학업 성취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그 다음 단계를 배우면 되는 거예요. 사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꾸준하게 일정한 양을 매일 공부한 아이는 자연스럽게 학교 진도보다 앞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있으니까요. 저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선행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시지 말고요. 지금 우리 아이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 수준보다 다음 단계를 매일 꾸준히 공부해 나가기를 권장해 드립니다.